예, 제가 올해 초 전망에 일부 테마들이 급등함으로 인해서 끝까지 정신 못 차리게 하는 한 해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일단은 물론 전기차 테마를 말씀드렸는데 전기차 테마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 쪽이랑 그다음에 LG 화학도 마찬가지죠. LG 전자, 그리고 요즘에 또 디스플레이까지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것, 그죠? 인공위성 테마도 제가 언급을 드렸었는데 한국항공우주하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좀 급등 중에 있습니다. 전기차 테마보다 좀 덜 오른 면이 있긴 한 구간인데 그래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좀 더 많이 올랐고요. 하이퍼루프는 제가 찾아보자고 했는데 좀 늦었고요. 포스코하고 뭐 고려지강 등이 이미 많이 올랐고, 물론 뭐 포스코도 아직 뭐 고평가는 아닌다고요.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치고 오르는데, 그 옛날에 폴더블 디스플레이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징하게 안 오르더니, 요거는 이제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제 후발로 이게 테마가 더 형성되면 전기차 테마, 그러니까 이것도 테마도 전기차 테마처럼 완전히 테슬라가 완전히 끝까지 가듯이 이렇게 테마별로 상승폭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그거를 다 일괄적으로 지금 뭐 시작했다고 다 전기차 테마처럼 다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기차 테마는 오히려 상당히 강하고 앞으로 일부는 더 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요거는 혹시 그냥 잠깐 생각이, 오지 테마 때도 진짜,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관들이 다 제약주 작진하느라고 그동안 분기마다 사실 뉴딜 테마도 별로 안 떴었어요. 그죠? 생각해 보면은 테마가 뜰 테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다 그냥 물 건너간 테마들인데, 반도체는 테마라기보다는 이건 뭐 실적에 바친 거니까. 그러니까 테마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사실은 실적과 관계 없는데 그냥 어떤 문의만으로, 어떤 기대감만으로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LG전자가 전기차 진출한다고 해서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거든요. 세방전지가 막말로 지금 뭐 휘발유차 배터리 회사가 그 전기차 배터리 진출한다고 LG화학처럼 절대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세방전지 걱정하는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제가 LG전자 세방전지 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많이 올랐어도 지금이 고평가냐라고 묻는다면은, 삼성전자도 이렇게 많이 올랐어도 애플이나 뭐 다른 뭐 나스닥에 비해 고평가냐 하면 절대 고평가가 아니에요. 그게 참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현대차, 기아차도 저평가였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 하나는, 그래서 이 테마로 인해서 급등을 해서 지금 적정평가 수준이나 아니면 살짝 고평가 수준으로 갔다고 쳐도, 근데 모든 종목은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 급등은 급락을 수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급등 후에 급락할 것이냐의 문제긴 하죠. 근데 뭐 여러분이 이제 듣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닐 거고, 지금 접근해도 되냐 안 되냐 그 얘기를 듣고 싶으신 것 같은데, 많이 오른 시점에서 접근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조금 적게 접근해서, 바닥권이었으면 1000만 원 접근해야 될 거를 지금 너무 많이 오르다 생각하면 300만 원을 접근해서 300만 원이 오르면은 그걸로 만족하는 거고, 만약에 그게 조정이 많이 온다 그러면은 더 사는 거죠. 좀 낮은 가격에. 그런 식으로 분할 매수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단 전기차 테마가, 만약에 기아 현대차가 테슬라만큼의 버블로 간다면은 10배는 더 10배가 뭡니까? 20배는 더 올려야 될걸요. 20, 30배는 더 올려야 되면, 테슬라 버블까지 간다면은 대부분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거고요. 인공위성 테마, 요 세 개는 제가 요 세 개 테마의 힌트는, 연초에는 요 두 가지는, 인공위성 테마는 별로 꿈틀거리지 않았었죠. 근데 항공우주 제가 말씀드린 오르고 있는데, 요 세 가지 테마는 제가 일론 머스크 때문에 생각해낸 거고요. 폴더블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많이 봤는데,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여러분, 지금도 전기차 테마 중에 부품주가 후발로 지금 지난 며칠 새 오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테마가 대장주 오르고 후발로 부품주들이 올라요. 지금 만약에 인공위성도 부품주가 있나요? 제가 그걸 모르겠네. 이것도 찾아봐야 되나.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많거든요. LG 디스플레이 오른 다음에 지금 저평가된 부품들도 있고 해서, 폴더블 관련된 디스플레이 종목들을 찾아서 실적들을 보시고 여러분 접근하면은 일부는 찾으실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이 위에 세 개만큼 크냐? 폴더블 디스플레이는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어떤 테마 형성도 뭔가 신기술 위주로 나오는 거죠. 신기술 위주로 나와서 그래서 제가 오지도 한번 넣어본 건데 반도체 쪽은 오르긴 했지만 이게 뭐 신기술이 나올 게 있나요 요즘에. 그래서 어떤 게 뜨고 나면은 후발주자 부품주를 찾아라. 지금 보시면은 테슬라 오르고 현대 기아차 오르고 그 다음에 우후죽순 현대모비스 만도 뭐 현대위아 전체 부품주 다 오르고 그 아래 이제 납품하는 애들까지 막 오르고 있어요 지금. 그냥 뭐 그냥 툭 건드리면 전기차 이제 툭 건드리고 이제 뭐 전기차 진출한다고 하면 오르는 거예요. 아트라스 BS도 진출하려나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세방전지도 진출했는데 뭐 아트라스 BS 진출하겠다. 진출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무늬만 뒤집어 쓰면 오르는 장세가 테마주 장세입니다. 우리나라가 급등했어도 고평가가 아닌 이유 PER, PBR상 고평가가 아니라는 의미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되게 저평가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간 때문이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게 한 20년 장기 차트 코스피 모습인데요. 오랫동안 오르지 못했던 기간이 있어서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가 고평가냐고 묻는다면은 크지 않다. 조금 고평가 정도로 간다. 왜냐하면은 추이로 봤을 때 그냥 원래 이렇게 천천히 오른다고 쳤을 때 봤을 때도 이 정도까지는 가는 게 맞아요. 2001년부터 실적 대비해서도 맞고 이 정도가 실적 대비한다면 조금 더 가파르게 볼 수도 있어요. 지금 해외에 비하면은 지금도 막 높은 레벨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지금의 적정가가 2,500에서 2,700 사이라고 봤을 때 이거는 아주 큰 고평가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늘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나스닥이다. 나스닥이 문제라는 거죠. 나스닥이 언제 폭락할 거냐. 또한 작년 2020년은 오히려 비대면 코로나 수혜를 본 한 해였다. 우리나라가 특히 LG전자도 사실은 디스플레이 그 TV들 잘 팔리고 오히려 코로나 수혜로 반도체도 그렇고 디스플레이 가격까지 끌어올리는 그래서 참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 제가 잠깐은 언급 드렸는데 그런데 저도 이렇게까지 실적이 호조가 날지는 예측하기 힘들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코로나가 이제 백신이 안 나오고 꺾이지 않는다면은 이것도 이제 처음에 갖춘 거지. 지금 올해 샀으면은 TV 내년에 또 사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실적이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고 만약에 코로나가 이제 점점 더 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이제 또 문제가 오겠죠. 백신이 이걸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뭐다 지금 모르는 애들은 지금 테마로 급등한 애들은 테슬라 역할을 하는 겁니다. 끝까지 정신 못 차리게 하는 역할을 할 텐데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옛날 운영 카페가 작년에 이제 블로그로 옮겨왔는데 그때 적립식 투자에 대해서 어떤 종목을 말했나 해서 적립식으로 카페에 적립식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일단은 작년 4월에 나스닥 인버스를 포함하라고 했네요. 적립식으로 매달. 그러니까 지금도 손해가 날 텐데 매달 쌓으면 되죠. 앞으로 1, 2년 더 쌓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식 투자 종목 중에 이건 아니고 이건 적립식 하방 얘기했던 종목들이고요. LGD 실리콘 억스가 있고요. 지금 요즘에 같이 오르죠. 이거는 주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LG 전자도 있죠. 제가 두 종목 얘기했고 그러니까 적립식이 그래서 좋은 겁니다. 이게 좋잖아요. 그래서 적립식 꾸준히 쌓았으면은 그리고 19년에도 얘기했어. LG대하고 LG전자는 얘기를 했었고요. 적립식. 2017년도 SK 하이닉스도 적립식 종목으로 했고요. 카카오도 있었고요. 카카오 적립식 종목. 2015년도에도 다음 카카오 적립식. 그죠? 적립식 대박국가 있네요. SK 하이닉스도 2015년도에도 적립식을 했고 기아차도 설마 잠깐만요. 그러네요. 2015년도에 기아차도 적립식을 얘기했었네요. 그죠? 여러분, 적립식으로 뭔가 하다 보면은 이렇게 좋은 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죠? 기아차 적립식 종목. 그러니까는 꾸준히 적립식 했다가 한 번에 빵 뜨는 거죠.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두 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단기 급등은 어디까지 상승하든 추후에 또 단기 급락을 수반하게 됩니다. 더구나 테마성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현재를 아주 큰 버블로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 구간이 저평가 레벨이었기 때문에 어느 적정 구간은 조금 더 높이 있었다. LG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방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급등은
이렇게 어떤 저평가 종목이 오래도록 지지부진한 종목에서 빵 뜨는 게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평가 종목은 급등주는 저평가 종목에서 좀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근데 이게 참 그래요. 왜냐하면 그동안 실적 기아차, 현대차 같은 경우 실적도 괜찮았거든요. LGD가 워낙에 실적이 안 좋아서 뭐 LGD가 그렇다 치고, LGD는 그렇다 칩시다. 그동안 떨어졌던 게. 근데 얘네들은 그러지도 않는데 너무 지나치게 떨어졌다가 오히려 오르는 게 실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테마로 오른다. 그 점이 좀 씁쓸하긴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쉽게 고점을 단언하지 마시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만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추세가 이탈했을 때. 물론 이건 너무 단기 급등해서 나중에 조정이 오겠는데, 조정 오더라도 금방 한 번에 안 끊기고 올라갈 수 있어요. 물론 어제가 아니구나, 그저께구나. 이건 안 좋아요. 기아차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 기관이 이날 팔면서 음봉 나왔어요. 이건 안 좋은데, 근데 아마도 쉽게 안 꺾이고 좀 더 떨어지다가 상승하다 하면서, 그러면서도 외국인 기관은 저는 팔 걸로 봅니다. 예. 이 의미는 너무 테마가 세서 더 오르더라도 결국 테마는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기아차가 많이 올라서 이제 적정 주가 수준을 이미 좀 회복해서 약간 고평가 정도로 갔을 때, 과연 테슬라만큼 고평가로 갈지 말지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테슬라는 나스닥이고 이거는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5일선 깨지거나 추세가 이탈했을 때, 그때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세가 깨지지 않는 한은 어디까지 오를지는 사실 모르죠. 정리가 되시나요? 첫째, 많이 올랐어도 아주 고평가는 아니다. 살짝 고평가나 일부는 적정평가 수준이다. 그래서 상황 따라 더 오를 수도 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목이 외국인이 이탈하는 조짐이 기아차 같은 경우에 보이고 있다. 그런 종목들은 외국인 매도가 어느 정도 쌓이면은 그 후에 단기 급등한 만큼은 단기 조정이 오거나 다시 오르더라도 언젠가 테마성으로 오르는 것은 기간 조정으로 다시 제자리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을 전부 다 뭐 LGD든 실리콘웍스도 제가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한 50% 이번 상승 때 50% 정도 분할로 매도하고 나머지 50%는 가지고 있고, 그게 다시 적립식을 쌓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적립식 투자자들은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많이 오를 때 한 50% 절반 정도 팔고, 또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다시 적립식을 쌓는 방향으로 하시면 되고, 테슬라였으면은 테슬라 정도로 오르는 애들은 그냥 버려야죠. 그 뭐 적립식 그런 애들은 다 매도하고 아예 적립식을 다시 쌓아라라고 얘기하겠지만은, 이 종목들은 그 정도 레벨은 아니니까요. 나중에 기간 조정 더 오른다고 칩시다. 이러다 어쨌든 주목인데 더 오른다 칩시다. 그래도 나중에 어디까지 오르든지 나중에 기간 조정은 거친다. 그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급락한 기간이 나중에 추후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오르느냐를 모르는 거죠. 근데 테슬라만큼 오른다? 앞으로 5배가 더 갈 수도 있죠. 그러나 테슬라처럼 급등하기 위해서는 일론 머스크를 저는 좋게 보지 않는데, 일론 머스크 대주주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대주주가 5배 10배 올렸는데 대주주가 팔아버리면 중간에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는 제가 LG전자도 월가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어야죠. 왜냐하면 들어온 외국인들이 안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별로 안 팔고 있어요. 살짝 팔다가 더 매도가 안 나고 있는 그것을 올리는 건데, 너무 신규로 무리하게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따라 들어가실 분은 조금 줄여서 들어간 다음에 더 오르면은 그걸로 한 정도. 한데 그 떨어졌을 때 어느 정도 조정했을 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일부 넣고 나머지는 그냥 적립식으로 가십시오. 지금도 그럼 되지 뭐. 그게 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상승은 2015년도나 옛날부터 그냥 적립식으로, 제가 정식으로 쌓으라고 했던 종목들은 조금 기간 조정이 있을 것 같은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이에요. 그 종목들이 빛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적립식 투자는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이어져 나갈 거고요. 또 추천들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나스닥 인버스는 손해 중이죠. 근데 계속 쌓아가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떨어질 것 같은 종목을 적립식으로 꾸준히 쌓아서 급등한 것처럼, 나스닥은 이제 반대죠. 나스닥은 향후에 더 오를 수 있는 데 버블이라서 나중에 떨어질 거니까는
적립식으로 오를 때마다 인버스를 꾸준히 쌓아라. 매달 적립식으로 월급에서 쌓는데 그 몇 년 쌓으면 됩니다, 여러분. 언제 폭락할지 모르지만은 2, 3년 쌓을 생각으로 가시면 나스닥 인버스도 같이 쌓아야죠. 미국에 계신 분 중에 테슬라 공매도 할 수 있는 분은 테슬라 공매도를 하나 쌓아도 되고, 이제는 공매도나 인버스도 적립식으로 하면은 성공한다.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